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어제 일요일 오전에 TV를 통해서 트랙터 서울 상경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경찰의 모습을 보고 극도의 분노를 느껴서 오전에 바로 그 관할 방배경찰서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은 전농 전국 농민자회 총연맹, 그 전농 소속의 농민분들이 전국에서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목적은 농업헌법을 제정해라, 그리고 윤석열 내란숙에 탄압하라,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상경했습니다. 행진신고는 민변에 의하면 이미 제출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경찰이 에스코트, 보호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고개, 바로 이 문제의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들이 행진 시위를 금지하고 경찰 차량으로 앞뒤 차벽을 설치해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포위를 하고, 그리고 물리력을 행사해서 어느 트랙터 창문이 깨져 있고, 그리고 트랙터 운전자를 끌어내고 그 운전자가 항의하자 폭력으로 진압하고 2명은 연행해 가고, 뉴스에 따르면 단언코 얘기하는데 송계, 경찰이 송계, 폭행, 불법 연행, 감금,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집시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집시법도 위반했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국민의 경찰이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줄여서 경집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집법도 위반을 해서 경찰 존재 목적 자체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시법에 따르면 집시법은 국회의원, 즉 국민의 대표,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 집시법에 따르면 당시 농민도 따라야 되고 경찰도 준수해야 됩니다. 경찰에게는 3조 1항에 누구든지, 경찰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평화로운 시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에게는, 당시 농민에게는 5조 1항 두 가지 시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금지다. 5조 1항 1호,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결정을 한 정당을 위한 목적으로 시위한다, 금지다. 두 번째는 집단적으로 폭행, 협박, 송계, 방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직접 명백하게 위해하는 방법, 시위는 금지다. 농민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이 두 가지 5조 1항의 두 가지의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시 농민들의 트랙터 상경 시위는 헌법 21조 1항에 따라 집회 자유의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집시법 6조 1항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이때 신고할 때는 6호에 진로,
그리고 약도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허용해야 됩니다. 경찰에게는 7조 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차선만 이용해라 또는 어떤 식으로 해라 라고 보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는 8조 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딱 사유가 3가지입니다. 8조 1항에 3가지인데 바로 이 사건에서 경찰이 들었던 사유가 교통 소통을 위한 금지. 그게 바로 3호입니다. 그리고 집시법 12조 1항입니다. 집시법 12조 1항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 그 도시의 안에서도 주요 도로에 대해서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금지하고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지점은 이 대통령령이 바로 집시법 시행령인데 똑같이 12조 1항입니다. 거기에 별표 1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는 딱 20군데 주요 도로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주요 도로도 시점 어디서부터 경유지 어디를 거쳐서 종점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남태령은 없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도대체 경찰들은 무엇을 근거로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라고 주장을 하는 건가요? 국민의 명령이 아니고 지 멋대로인 겁니다. 경찰 여러분, 노량진에서 공부할 때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출동을 할 때 공부 좀 하소. 쪽팔리게. 대한민국 경찰이라면 핸드폰 좀 열고, 요즘 대부분의 국민도 다 인공지능 하니까 쉬는 시간에 게임하지 말고 출동할 때 그런 것 좀 찾아보소. 좀. 남태령은 집시법 12조 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 집시법 시행령 12조 1항에서 말하는 별표 1에 없습니다. 국민의 명령에 근거하지 않은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경찰들 잘 들으세요. 시민들이 특히 20, 30대 여성분들이 그 추운 날씨에 담요를 들고 갔더니 담요를 빼서, 그리고 여경 너는 체증을 한다고 그걸 찍어?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더 심각한 것은 경지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경찰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인한 겁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는 1항에서 목적이 뭐냐? 경찰관이 왜 직무를 하냐?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권리,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서는 경찰이 직무 수행할 때도 필요 최소한 남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서울은 가장 추웠다고 예보가 되어 있었고 체감온도는 10도, 영하 10도고 영하 7도라고 했고 앞뒤로 차벽을 막아놔서 포위가 돼 있어서 거기는 지금 경기도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황량한 지역에서 편의점도 없고 어디 오줌 쌀 데도 없고
이런 데다가 포위를 해놓고 사람들을, 그리고 트랙터 몬 사람들 농민들이라 고령자들인데 포위를 해놓고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그 극도의 혼잡한 상황 맞습니다. 그게 바로 경지법 5조입니다. 이태원에서도 그것 때문에 경찰이 두들겨 맞은 겁니다. 따라서 혼잡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찰은 5조 1항 3가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1호 조치, 경고해야 됩니다. 필요한 경고해. 이거는 잘했을 겁니다. 뭐 마이크 들고 스피커 들고 경고는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2호 조치, 2호 조치가 뭐냐? 그러한 생명과 신체, 즉 영하 7도 이하 그리고 20시간 이상 분명히 누군가는 저체온증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없는 상황이고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2호 조치, 피난 조치 시켜야 되는 겁니다. 피난 조치 시키려면 앞뒤로 차벽을 두는 게 아니고 뒤에는 차벽을 설치하지 말고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서울로 들어올 수 있는 길목은 너희들이 막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퇴로를 열고 2호 조치, 피난하세요. 피난 조치. 지금 춥습니다. 이렇게 20시간 있으시면 안 됩니다. 경찰이 해야 될 겁니다. 너의 아버지, 너의 삼촌이 거기 앉아있다고 쳐보자. 너는 핫팩을 갖다 드릴 것이고 너는 따뜻한 물 한 잔 갖다 드릴 것이다. 그게 바로 3호 조치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경찰이라면 국민들이 지금 신체에 위험이 있을 수 있겠다. 위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추운 날씨에 너희들이 먹는 기둥배에 보온 물통! 그거 갖다가 비치해서 따뜻한 물 좀 드시라고 하고 너의 아버지가 있었으면 너는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다. 핫팩이라도 갖다 드리고 싶었을 거다. 그게 바로 3호 조치. 필요한 직접 조치. 이것도 너희들은 안 했다. 그리고도 국민의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예 원천적으로 집시법도 위반하고 그리고 20시간 이상 포위시켜서 그리고 담요를 들고 가는 사람도 못 들게 가고 너희들이 지금 일제시대 순사짓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고도 경찰이야?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그 명령이 국민의 명령보다 상위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노량진에서 공부했냐?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경찰청장은 내란 혐의로 구속이 돼서 대행자, 물론 이 사람을 고발하고도 싶었지만 직접적으로 그 출동한 경찰들은 방배경찰서 소속 경찰들인 것 같아서 방배경찰서장을 고발했던 겁니다. 오늘 추가 고발장 들어갑니다. 이상 합동문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